안녕하세요. 여의도 금성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범기입니다. 채널명이 여의도 금성부동산 TV이지만 앞으로도 다룰 콘텐츠들은 매물 홍보보다는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와 상식들, 그리고 때에 맞는 부동산 규제 뉴스들을 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여의도 주제 내용으로만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의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그간 영업하면서 느낀 부동산 소외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상상 초월 에피소드들도 많은데 요즘 열심히 원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50년 넘게 아직도 현역이신 저희 아버지께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재미도 있고 유익할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란 종편 드라마가 시청률이 매우 높아 인기가 많았죠. 주인공인 김부장이 저랑 비슷한 연배라 정말 공감하면서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 정말 남 얘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부동산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던 경험이 있어서 공감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실적 압박과 사내 정치적 역학관계 가운데 이게 금 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고 줄타기도 잘해야 하고, 집에서는 가장의 무게를 몸과 멘탈을 갈아 넣어 홀로 힘들게 지고 있는 김 부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8편 에피소드로 나오는 상가 투자 실패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명태에 막막한 현실에 직면한 김 부장이 탈출구로 한 줄기 가능성으로 본 상가 분양을 받기로 결심하고 무리한 투자에 나서게 됩니다. 악성 미분양 상가 사업자가 인생에서 경험치가 가장 높은 50대, 그것도 난다 긴다 하는 대기업 부장님을 그럴듯하게 작업하게 되죠. 드라마에서는 김 부장이 본인 인생의 제일 코너에 몰려 감정적으로 수분양을 결정하는데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 있게 박차고 일어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투자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른바 악성 미분양 상가 사기 분양도 그간 많은 분들이 분양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몇십 대 1의 경쟁이 붙고 추첨 경쟁을 통해 수분양자가 결정됩니다. 이런 곳은 그 상가를 분양받음으로 운영 수익, 월세 수익과 처분 수익, 매매 차익도 볼 수 있는 좋은 매물이라는 뜻이죠. 사기는 이 부분을 설득해서 유혹합니다. 자, 그럼 이른바 수익형 부동산 분양 사기 수법과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양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다고 현혹합니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면 본인이 사거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지인에게 먼저 팔지 모르는 남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죠. 이건 세상의 진리입니다. 파격적으로 저렴한 건 파격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분양가 16억이라는 매물을 10억 5천에 팝니다. 그리고 조금만 가지고 있다 팔아도 몇 억 번다고 하죠. 그걸 제일 잘하는 분양 사기꾼은 그럼 왜 본인이 안 살까요? 5, 6억이라는 시세 차익은 분양받은 가격보다 그 금액만큼 싸게 내놔도 팔릴까 말까 시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을까요? 발품을 좀 파셔야 합니다. 먼저 인근 주변 분양상가의 분양가와 얼마나 분양이 되었는지, 분양 경쟁률은 얼마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변 부동산을 좀 돌아다니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드라마에서도 김 부장이 부동산만 먼저 찾아갔으면 절대 아무리 많이 할인된 금액이라도 안 넘어갔겠죠. 둘째, 잔뜩 거품이 낀 상가 권리 분석과 거짓 인허가입니다. 드라마에서도 상가 자리 중 가장 좋아 보이는 대로변 1층 코너 자료가 제일
폼나 보이는 커피 프랜차이즈 입점으로 수분양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자리들도 병원이라든지 좋은 이미지의 업종들로 계약이 되었다고 안심시키죠.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 개통이나 개발 인허가 등을 미끼로 과대 포장을 합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입점 계약이 완료된 상가 실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분양사에서 최초 임대 계약은 관여하니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없으니 당연히 안 보여주고 이상한 핑계를 대겠죠. 인허가 관계는 해당 구청이나 지방 같은 소도시는 해당 시청 부동산과에 확인하시면 그 지역 향후 도시개발 계획들을 공람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전적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이를 위반하는 핵심 담당자들만 알 수 있게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 수 있는 사후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을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발품을 팔아 인근 부동산 서너 군데를 돌아다녀서 해당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포섭된 중개업소도 있을 수 있으니 최소 몇 군데 부동산을 통해 체크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거짓 확정 수익률로 유혹합니다. 사실 이게 피해당하는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드라마에서는 불가능한 월세를 내세워 높은 수익률로 분양을 유도하는데요. 사실 이런 숫자 장난은 저 같은 남성분들이 잘 넘어가요. 일반적인 상가의 수익률은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이를 요구 수익률이라고 해요. 즉 어떤 투자를 할 때 최소한의 기대치인 겁니다. 대략 은행 이자 대비 4, 5% 되면 훌륭한 투자처로 간주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월 900만 원이면 1년에 1억 800만 원이니 10억 5천 투자 시 취득세 약 5천만 원을 잡고 여기서 월세 보증금도 한 1억 들어온 거 제하면 거의 10.8%라는 엄청난 운영 수익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매물이면 분양 담당자가 달러빚을 내더라도 자기가 분양받습니다. 결국 드라마에서는 월 200만 원 전후에 6개월 렌트 프리 조건으로나 계약될 만한 물건으로 나옵니다. 월 200 잡아도 6개월 렌트 프리 제하면 이 상가는 부동산에서 말한 시세로 3억이나 될 만한 근거가 됩니다. 몇 년 전 문정동인가 위례 쪽 악성 사기 분양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기꾼들은 희망 월세를 제한한 게 아니라 실제 계약된 계약서를 뒤밀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0만으로 계약시키는데요. 이로써 주인공은 그나마 안심하죠. 그래도 8%가 넘는 수익률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는 거니까요. 문정동 분양 사기는 실제 완성된 임대차 계약으로 현혹시켰습니다. 실제 임차인이 시행자랑 임대차 계약을 하고 영업을 하는 같은 사기꾼 가게로 만든 것이죠. 분양을 받고 잔금을 치는 순간 여기도 갑자기 가게 사장이 문을 닫고 잠수를 탑니다.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월세 대비 턱없는 보증금을 책정하여 월세 2달만 밀리면 보증금이 거의 사라져 버려 그 이유는 꼼짝없이 임대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은 임대보증금은 임대료의 최소 20배는 받아놔야 최악의 경우인 명도소송에 가더라도 보증금에서 마이너스가 안 납니다. 이미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있던 상황이라 수분양자와 임차 계약에는 꼼짝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테리어 하던 거 던지고 가도 수익이 나니 미련 없이 포기하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이렇듯 사기꾼들은 날로 교묘해져서 쉽게 구별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니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2중, 3중 우리가 큰 병 걸리면 여러 대학병원 다니면서 검진하듯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넷째, 제가 보기에 김 부장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인데요. 바로 배우자인 아내와 상의를 하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점이죠. 배우자의 신뢰에 와장창 금이 갔습니다.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엄청난 배신감과 나를 그간 이렇게 무시했냐 하는 정신적인 모멸감으로 김 부장 와이프처럼 강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제 손님 중 한 분이 아파트를 배우자 몰래 혼자 계약했다가 2012-13년에 아파트가 폭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되어 이혼당하셨습니다. 드라마에서 김 부장은 정말 결혼을 잘한 케이스죠. 명세균 씨 보고 저도 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액에 들어가는 부동산 매매는 사시던 파시던 꼭 배우자와 상의하셔서 결정해야 이후 오르든지 떨어든지 탈이 없습니다. 남편분들의 거시적이건 미시적이건 분석보다 사모님들의 감을 믿고 따라가는 게 확률상 맞습니다. 하기야 요즘 뭐 결정권도 없죠. 추가로 일반 상가를 매수하시려는 경우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50에서 60대 나이에 아파트 한 채 정도 소유하고 있고 적당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의 경우 노후를 대비하려는 마음으로 상가를 하나 사둘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투자금 대비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이 4에서 5% 나오는 상가면 은행 이자가 보통 3% 전후니까 훨씬 훌륭한 수익이라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어 잘 산 상가는 꾸준한 월세 수입과 향후 상권이 더 발달하거나 커지는 자리에 위치한 경우 매매 차익도 짭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산 상가 웬만한 효자보다 낫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의도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는 KBS 본관 앞에 더샵 아일랜드 파크 1층 상가가 있죠. 현재 입주 초기보다 월세는 2배 이상, 매매가도 분양가보다 거의 2배에서 3배 되는 가격으로 올랐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현재 월세만을 믿고 사지 마시란 겁니다. 지금 임차인이 시세보다 만약 비싸게 들어와 있을 경우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고 덥석 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임차인이 나가고도 과연 비슷한 월세로 손바뀜이 되는 자리인가를 꼭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변 상가보다 고가로 월세가 들어있었을 경우 현 임차인이 만기로 나가고 시세에 맞춰 월세보다 싸게 나간다면 수익률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겠죠. 드라마에서처럼 월세 욕심에 본인이 받았거나 알았던 월세 시세보다 싼 월세로 문의가 들어오면 거의 거절하고 버티는데요. 상가 소유 시 최대 공포가 뭘 것 같으신가요? 네, 바로 공실인데요. 그 중에서도 월세 못 받는 것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관리비가 제일 아깝습니다. 이거는 당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궁금하실 텐데요. 임대료는 그냥 못 받는 돈이지만 관리비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생돈이니까요. 여기서 체크하실 포인트는 바로 옆 점포들의 월세 시세입니다. 인근 부동산에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랑 비슷한 위치의 월세가 내 점포의 월세 시세이니까요. 거기다가 현재 바닥 권리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매수한 시점의 권리금보다 현재 권리금이 더 올라 있으면 월세도 더 올랐다는 뜻입니다. 권리금이 오르는 자리는 기존 임대 계약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새 계약이 가능하니 만약 임차인이 나가면 한마디로 땡큐인 상황인 거죠. 이것도 이해가 확 되도록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여의나루역 앞 서울 공작 상가입니다. 1층 전면 상가가 여의도 파크원 입주 이후로 권리금이 2억 이상 뛰었습니다. 그전엔 불과 2, 3천 하던 게 현재는 한 3억 갑니다. 더현대 오픈과 더불어 여의나루역에서 통로 길인 서울 공작상가의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은 데다 한강 치맥 열풍으로 한마디로 없어서 못 들어가는 자리가 된 겁니다.
권리금이 이런데 월세는 말해 뭘 할까요? 갑자기 상가에 대해 훅 관심이 가져지시나요? 만약 이런 일들이 귀찮게 느껴지시면 아예 관심을 접으시는 게 돈 버는 겁니다. 하나 더 상가 투자 꿀팁을 드리면 앞으로는 절대 부양되는 상가 아파트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이른바 연도형 1층 상가 한번 둘러보세요. 3분의 2 이상은 공실일 겁니다. 입주 후 2, 3년이 지난 단지도 비슷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커피숍, 부동산 중개업소, 편의점, 코인 빨래방 등 무인 판매점 외에는 입점할 업종이 없어요. 인터넷 기반 상품 구매 플랫폼과 배달 앱 등으로 기존 아파트 상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상가는 기본적으로 유동인구와 야간 상권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젠 매력이 없는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한 분들 중 상가를 구매하거나 분양받을 계획이 있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주의하시면 최소 몇 억 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